2018년도에 모란디교가 뚝 떨어졌는데 이 교량의 특성이 좀 보시면 전문적인 거니까 좀 이렇게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다 정도만 좀 보시면 되는데 사장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장교. 사장교. 이거를 저희가 사장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영어로는 케이블 스테이드 뭐 브리지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거 전문적인 용어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이 상판이 저번에 바람에 넘어간 현수교는 현수교라고 해서 이 주탑이 있고 상판을 이렇게 이런 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었던 건데 이거는 이거로 잡아내고 있는 거죠. 요거 현수교라고 그러고 사장교는 요거를 사장제 케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요 경사진 그 케이블로 인장력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다 이런 뜻으로 사장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교량들은요 대체로 이게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이 줄이 더 많아요. 이렇게 케이블들이 양쪽에 3개, 5개 뭐 이렇게 줄들이 많아. 근데 이 교량은 딱 양쪽에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대로 요 줄 하나가 끊어지면 이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생긴다고. 줄 하나가 끊어지면 이런 걸 갖다 갖고서 여유가 없는 non redundan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유가 없다. 하나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런 교량을 지금은 안 만든다는 거지. 이게 줄이 여러 개가 있으면 설령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바로 무너지질 않아요. 제가 올림픽 대교인가 한강에 있는 올림픽 대교에서 사장교거든요. 그거 줄이 지금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개쯤 끊어져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시켜서. 그때 올림픽 대교에서 헬리콥터가 한번 추락하면서 사고가 크게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꼭대기에 올림픽 대교 꼭대기에다 뭘 올려놓겠다고 지금 가시다 보면 여기 뭐 불꽃 모양의 금속재 조형물이 있는데 헬리콥터 그거 올려놓다가 헬리콥터가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떨어져 다행인데 그때 만약에 줄 쪽으로 떨어졌으면 한강다리 무너질 뻔했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말이 있었는데 그때 몇 개나 끊어져도 괜찮냐 이렇게 확인했었는데 한 3개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여유가 없는 거지. 그냥 끊어지면 바로 아웃이에요. 이거는 여유가 없는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는 하나가 문제가 되면은 바로 교량 전체가 폭삭 무너지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안에 금속재 케이블이 있는데 강선으로 된 케이블이 있는데 이걸 바깥에서 콘크리트가 둘러싸고 있어요. 콘크리트 속에다가 케이블을 넣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까 PSC 일본에서 다리 무너진 거나 PSC나 이거나 같은 건데 이 케이블의 손상 부식이 바깥에서 육안으로 안 보여.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리고 비파괴 장비라 엑스레이라든지 뭐 초음파라든지 자기공명장치 MRI 같은 거 우리 의료 병원에서 쓰는 것들을 이 시설물 건강을 체크하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그런 거로도 안 보인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무너지는데 이거 갖고서 제가 기억하기에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어서 보시면 한번 잠깐 좀 아까 빼놨었는데 볼까요?
예, 제가 칼럼을 2018년도에 이거 무너지고서 바로 썼어요. 한 달도 안 됐을 때 전에 8월 14일 날 무너졌는데 9월 11일 날 이때 이탈리아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서 썼었는데 이게 이 케이블이 보통 강제로 만들어지는데 콘크리트로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하나라도 끊어지면 교량 전체가 폭삭 무너지게 돼서 여유가 없다. 설계가 그렇게 됐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 이 모나시라고 호주에 있는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호주에 있는 모나시 대학의 카프리에라니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도 비슷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은 잡아놓는데 아까 58명 잡혀 들어갔잖아요. 지금 50몇 명 잡혀 들어가서 지금 법정에 서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무너지는 전체 사회적인 배경을 보고 사회적인 시스템 전체를 봐줘야 되는데 요 다리만 봐서 요 다리에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만 잡아놓는 거는 문제를 호도하는 거다.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이런 비난을 바로 해요. 우리도 대체로 그래. 지금 광주에서 저 오늘도 보시면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 하나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아예 퇴출시키겠다. 그게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주 강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비난을 이렇게 좀 원형해 보면 그냥 문제를 가리기 위한 실제 처벌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더 큰 거는 우리나라 사회 건설 분야에 있는 실제 문제가 뭔지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이 지적사항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게 18년도에 무너졌는데 이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2006년도서부터 시의회에서 경고를 했어요. 이 다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리단던시가 없는 여의도가 없는 다리, 탐지가 안 되는 위험 이런 걸 갖다 갖고서 이 다리 잘못하면 무너진다. 갑자기 무너진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요거 당시 집권당이 지금들의 집권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이걸 헛소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소리다. 왜 쉽게 얘기하면 개소리 하냐 이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자가 아니고 구조공학 교수가 이 지역의 제노바 대학의 브랜치치 교수가 이거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묵살당했어요. 집권 세력이 이건 꼭 기술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집권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너질 거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 헛소리하지 마. 다리가 왜 무너져? 이러면은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죽는 거고. 이걸 좀 겸허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때도 경고를 계속하는 게 PSC 교량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지적을 제가 이거 갖고서도 해요. 이때 안 돼서 계속 안 해서 결국에는 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좀 해결을 좀 하겠다고 들어가서 노력을 한 건데 이 다리는 지금 보신 이 다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여유도도 없고 이 위험이 탐지되지도 않고 그래서 교수들이라든지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집권당에서 헛소리 하지 마. 그냥 묵살해버리고 있다가 덜컥 사고가 난 거다. 그리고서 사고 난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요거 봤지만 58명, 이게 59명을 전부 다 법정에서 세워분들 사후 약방문이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네.
42명이 죽었잖아요. 이 사고로 42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경고를 했는데 허술했어. 저도 제가 종종 이런 경고를 이제 저렇게 지금 칼럼도 쓰고서 하잖아요. 안 들어요. 고집들 많이들 그래요. 이 PSC 교량 같은 거 들어가서 제가 시설공단에 있었을 때도 저거 설득하는 데만 내부 설득하는데 6개월이 걸렸고요. 외부 지금 교수들, 이 학계나 이쪽은 아직도 지금 설득 중이에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몇 번 와서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안전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좀 지난한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다. 미국이 이게 이제 아까 이걸 제가 앞으로다 넘겼어야 되는 건데 미국이 계속 다리가 무너지고 있고 쿠바 교량인데요. 이건 한번 좀 보실까요? 정확히 보셨나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네, 다리 제가 이 비가 내릴 때 홍수 때 이렇게 교량이 파이는 거 이거가 스카우어 하상 세골로 다리가 거의 반 이상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위험 때문에 교량이 올라가면 안 된다. 다리에 지나가는 거 빨리 지나가더라도 이거 비 많이 올 때 다리 위에 올라가서 뭘 구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얘네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았잖아요. 끝섬에서 사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이 비가 올 때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물 구경한다고 다리에 올라가서 있을 수 있는데 좀 솔직한 얘기로 이 다리 밑에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도 또 우리나라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치밀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다. 비가 올 때는 다리 근처에 가능하면 가지 말아라. 한강교량은 아닌, 저희가 조사하니까 아닌데, 특히 지방의 소하천 이런 데는 가능하면 가서 놀지 말아라. 물구경은 특히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예요. 네. 다리들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죠. 세계적으로. 네. 이탈리아에서는 2018년도만 무너진 게 아니라 2016년도에도 계속 무너집니다. 이 아나스라고 저도 가본 기관이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도로공사나 같은 이탈리아 고속도로공사인데 교량 폐쇄를 했는데 위험하니까 교량을 폐쇄해 주세요 이랬는데 주정부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서류를 먼저 제출을 해. 요청 3시간 만에 붕괴가 됐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돼? 이거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만한 미국은 미국 정책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나갔나? 이 붕괴발부제는요. 예, 미국이 아마 제가 앞에서 뒤에서 다시 나오는 모양이네. 제가 좀 잘못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붕괴발부제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렇게 정부의 검사를 받다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미국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교량 검사자가 현장에서 붕괴발부제 이상이 생겼다. 그걸 발견하면 바로 교량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바로 교량 폐쇄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아직 없어요. 교량의 폐쇄를 하려면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 긴급 조치를 하는 제도가 마땅치가 않다. 인도네시아 그런데 다리가 잘 나는데 특히 종교 행사를 하면서 다리가 잘 무너져요. 이것도 똑같은데 인도에서 이거는 헛소문 이제 루머가 앞에 사람들이 종교 행사 때문에 한 번에 쭉 가는데 앞에서 교량이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압사 사고가 발생을 해서 24명이 사람이 많이 가는 데서 이거는 교량 붕괴 사고라기보다는 행사장에서의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캐나다에서도 이 교량이 연결 부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덜컹하는 부분을 이, 이, 이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그러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교량이 늘었다 줄었다는 거를 이 부분에서 받아주는 게 있는데 이, 여기 가다 보면 덜컹하죠. 근데 이게 연속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60cm 정도의 단차가 발생하는 파손이 생겼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고가.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얘기할 거예요. 이게 한 2번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긴다. 나이지리아 각국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무너진다. 세계 곳곳에서 다리가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특히 시설물 노후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보수를 해도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서